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주말 이스라엘 본토에 기습 공격한 뒤 양국에서 최소 5,500명의 사상자가 나는 피로 물든 주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피해 보복을 예고해 중동이 또다시 전쟁의 경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국인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와 납치된 미국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백악관이 현재 소재 파악 등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열린 가운데 유대교, 이슬람교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번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약 4%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금과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반면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선포한 가운데 미국 대학 내 한국어 과목 수강생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현대언어협회가 밝혔습니다. 또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배우 송혜교 씨와 함께 한글날을 맞아 LA 카운티 미술관과 라크마에 온라인 한글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LA시가 시정부가 소유한 상업용 건물 입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주최한 커뮤니티 건강 엑스포가 한인타운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모든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콘돔 무료 지급 입법이 주지사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환각버섯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환각제 등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무려 15억 5천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세 번째 큰 금액이고 복권 역사상 5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퇴원해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시작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가파른 데다가 내년 총선까지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충격적인 11대2 대패를 당했던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간의 디비전 시리즈 2차전은 오늘 오후 6시에 펼쳐집니다. 다저스는 신인 바비 밀러가 선발로 나섭니다. LA 램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14대 23으로 패했습니다. 시즌 2승 3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편 차저스는 지난 주말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49.9원입니다. 남가주 아침에는 안개로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또 중동에 제5차 전쟁이 벌어지는 건가? 놀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동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큰 불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전쟁으로 번지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200명 넘게 숨졌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곧 지상군을 투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가자 지구내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가자 지구내 표적 수백 곳을 포격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지휘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마스도 대규모 로켓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하마스는 벤구리온 공항과 아슈켈론을 향해 100발의 로켓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을 공식 선언한 이스라엘은 예비군 수십만 명을 동원하는 등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명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 하루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가자 지구에서도 5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양측 부상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 지구 내 피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12만여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유엔은 집계했습니다. 이번 하마스 공습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 단체들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공격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밝히면서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하마스는 축제를 즐기던 민간인들을 마구 공격해서 26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또 여성과 어린이, 외국인까지 붙잡아서 인질로 끌고 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KBS입니다. 유대교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 열린 음악축제. 이스라엘 주민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동시에 차를 타고 나타난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민간구조단체는 이곳에서만 시신 269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하마스가 축제 참가자 수십 명을 포함해 100명 이상을 인질로 잡아 납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납치된 사람 중에는 외국인과 노인,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는 하마스 대원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차에 태워 납치하는 모습 등 비인도적인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영국 언론인은 하마스가 납치된 이스라엘 어린이들을 닭장에 가둬놓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민간인을 납치하고 심지어 어린이들을 학살한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 탄압은 결국 실패했다며 전쟁 책임을 이스라엘로 돌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만 가져온다며 무력 충돌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3시간 동안, 방금 전 3시간 동안 130곳 이상의 하마스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보복이라고 하더니 정말 많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미국인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은 속히 회복하길 기원한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끔찍한 공격의 결과로 9명의 목숨을 잃었다며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 공조하고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격화되면서 하마스 메파 사령관에게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최고 사령관이 올해 58살의 무함마드 데이프의 정체와 그간 활동이 어제 일제히 이 글로벌 매체들에 의해 조명된 것입니다. 데이프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의 기습을 뜻하는 알-아크사 홍수작전을 선포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전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데이플은 1965년 가자지구에 있는 칸 유니스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서 1980년대 후반 하마스에 합류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군의 납치와 살해 사건에 여러 차례 연루됐으며 알카삼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2002년 이스라엘 측의 공습으로 살라 세아드가 사망하자 후임자로서 조직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네이프가 노련한 지휘관으로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의 로켓과 드론 자살폭탄 테러 등의 공격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 미국 정부는 이 네이프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중해 동쪽에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쪽 반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인데 미국이 군사작전까지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 국방부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은 2017년 취역한 핵추진 항모로 11만 톤에 달하는 배수량에 75대가 넘는 각종 전투기를 동시에 실을 수 있습니다. 항모 전단엔 6,000톤급 순양함은 물론 여러 대의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도 포함됐습니다. 미 군 당국은 여기에 F-35 스텔스기를 비롯한 전투기 편대를 증강 배치하고 탄약 등 무기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측 반격을 전폭 지지하는 동시에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The focus has to be on helping Israel recover the territory and taking whatever measures are necessary to avoid this repeating itself. 미국은 다만 지상군 투입을 고려 중인 이스라엘과의 합동 군사작전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중동 최대 화약고인 가자지구 진입은 곧 아랍세계 전역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여론은 찬반 시위로 엇갈렸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른 반면 사태의 본질은 팔레스타인 고립 정책에 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The Palestinians are right to stand up against occupation, apartheid. Resistance is not terrorism.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시급한 건 휴전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계획하는데 이란 안보 당국자들의 도움을 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그 밖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소속의 익명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또한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지난 7일 발생한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 작전을 승인했다고 이 매체는 전한 것입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무장단체 관계자는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이 지난 8월부터 하마스와 협력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이스라엘을 급습하는 방안을 고안해왔다고도 전했습니다. 작전 세부 사항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베이루트 회의를 거쳐 개선됐고 이들 회의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는 물론이고 이란이 지원하는 4개 무장단체 대표가 참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4개 무장단체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포함됐고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같은 시아파인 헤즈볼라를 오랫동안 지원해왔습니다.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을 서방에서 위협할 수 있는 다중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같은 보도와 달리 현재 미국 정부와 이란, 하마스는 이란이 이번 공격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밀하고 오랜 기간 계획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향후 양측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군사지원 확보 규모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여부가 이번 무력 충돌의 전개 양상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난 실패지만 하마스에게는 막대한 성취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하면서 사용한 로켓 규모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 이틀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3,000발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철통 방공망 아이언돔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향후 며칠간 유사한 규모로 공격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한 체프만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공격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파비안 힌치 연구원은 하마스가 여전히 무기고에 상당한 양의 로켓을 비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유사 공격이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하마스의 완전히 새로운 군사 역량 등장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의 정확한 무기 보유량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국가에서 조달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사용하는 로켓 무기 대다수가 제조 시 첨단 기술이 필요치 않은 유도 기술이 없는 종류라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란의 하마스 군사 지원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하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완벽 봉쇄를 선언하면서 이곳의 주민 약 240만 명이 인도주의적인 참사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온 데다가 만약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와 교전 사흘째였던 현지 시간으로 9일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남부 군사령부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닫힐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자 지구 내 빈곤과 부실한 보건을 부추기던 봉쇄 정책을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높여서 일상을 옥죄겠다는 조치입니다. 가자 지구는 소규모 농업과 관광 산업을 제외한 산업활동 대부분이 중단됐고 높은 실업률과 빈곤 문제에 시달렸으며 이동의 자유도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립 때문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가자 지구의 상황을 창살 없는 감옥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따라서 전기와 식량, 연료 등의 공급이 추가로 제한되면 이들은 더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휘부에 대한 암살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영국의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타임즈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작전은 결코 PR 활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방이 IS를 대했을 때처럼 하마스를 겨냥해 모든 방면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작전적으로 이는 그들의 지도부와 전투원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국제적, 외교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80년대 설립된 하마스를 적으로 보지만 지도부와는 주로 중개인을 통해 접촉해왔고 2007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가자지구 통치자로 존재를 인정해왔었습니다. 민간인까지 표적으로 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유대교, 이슬람교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7일 공공안전우려회의를 각 주와 지역별 법 집행당국에 보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이번 사태가 미국의 상황에 미치는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법 집행기관 관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나타내는 특별한 정보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외의 유대인 최대 밀집 지역인 뉴욕시에서는 에릭 애덤스 시장이 안전을 위해 뉴욕 경찰의 유대인 지역사회와 유대교 종교시설에 지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 직무대행과 주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등과 협력해서 현재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뉴욕주 주민들의 귀국을 돕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LA 경찰청 역시 유대인과 무슬림 지역사회에 대한 순찰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9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 지역은 지난주와는 확연하게 다른 계절이 느껴지겠습니다. 한여름 기온을 유지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80도 내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무려 10도에서 2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이른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 다소 짙은 안개로 흐려있는 가운데 조금씩 거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9도, 59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53도, 낮 최고기온은 7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웨스트 방향입니다. 우드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놀스 방향 웰던 캐년과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에서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LA 시의회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현장 한번 가볼까요? 이은 기자입니다. 6일 LA 시의회에서는 존니 LA시 12지구 시의원이 상정한 한글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LA 시의회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존니 시의원을 비롯해 한인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한글의 창제 과정과 역사 그리고 의미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이날 미팅에 참석한 시의원들의 이름을 한글로 새긴 명패를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워트 LA시 10지구 시의원을 비롯해 고종 황제의 손자 이석 황세손, 모니카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LA 시의회의 한글날 선포를 축하했습니다. 체스워즈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도 이날 선포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한글을 배움으로써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물론 그 의미를 더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손자 이석 황세손은 지난 5일 LA시티 컬리지에서 열린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과 더불어 이날 LA시의회 선포식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실감하며 감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LACC에다가 이렇게 제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이 글을 빨리 익히고 세계 사람들이 익혀서 세계 통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날이 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은 이번 한글날 제정을 계기로 더 다양한 커뮤니티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니카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한국어가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우리 한글 뭐 이런 것보다도 이 비혈통 학생들에게도 한글이 하나의 옵션으로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글로벌 시티즌이 되는 거죠. 존니 LA시 12지구 시의원은 한인으로 한인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글날 제정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ouncil member who represents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 it's important for us to make sure that we highlight our culture and highlight this. 헤더워트 LA시 10지구 시의원은 타운의 차세대 한인 학생들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므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보기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It was wonderful to see the youth come in that are taking classes so that they could reunite with their history. 올해 10월 9일부터 LA시는 공식적으로 한글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배우 송혜교 씨와 함께 이 미국의 한글날을 맞아서 서부 지역 최대 미술관 LA 카운티 미술관인 라크마 측에 온라인 한글 지도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와 송혜교 씨는 지금까지 뉴욕 한 현대미술관과 브루클린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캐나다 토론토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등의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했고 지난 6월에는 이곳 LA 라크마에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USC에서는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요. 오후 1시 30분까지 LA 한국문화원과 USC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USC 한국학연구소, 그리고 한국학 도서관 주최로 한글 멋 글씨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한글날을 계기로 USC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글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한글 멋글씨 체험을 비롯해 한글 이름 또는 가훈을 써주는 행사를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USC에서 개최한다라고 한국문화원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처음 LACC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지는 등 LAC에서도 지금 한글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LA시의회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 내 한국어 학습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중 고교는 물론이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수업과 또 수강생이 증가일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인 MLA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시기에도 다른 외국어 과목들과는 달리 한국어 과목 수강생 수가 대학 내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여러 언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MLA는 1,308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2020년 가을 학기 영어 외 언어 과목들의 수강생 수를 집계한 결과 2016년 가을 학기보다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지만 한국어 수업만이 되레 25.5%나 증가해서 언어 과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하고 메디칼그룹 서울 메디칼그룹과 월케어 그리고 뱅크 오브 호프가 후원한 커뮤니티 건강 엑스포가 지난 7일 토요일 LA 한인타운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한인타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300여 명의 시니어들이 모인 가운데 라디오 서울 커뮤니티 건강 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무료 건강진료와 함께 한인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의료 지식은 물론 다가오는 보험갱신 기간에 필요한 정보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엑스포 참가자들은 내과, 신경과, 안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심장과, 그리고 한의학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료진과 직접 1:1 상담과 더불어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이놈 헬스케어, 호스피스, 그리고 재활기구 업체까지 참석해 노년에 닥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은 이번 엑스포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에게 진료를 받고 관련된 분야에 관한 정보를 알아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건강 문제를 점검해봐서 전문 의료진들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 및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냥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요.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어떤 상담을 받아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오늘 하루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의사님들 만나뵈고 건강한 생활 해서 너무 좋아요. 예, 파킹하는 것도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저 다운타운 나오는 거 무서운데 라디오 서울이요. 너무 좋은 방송이죠. 저희 너무 잘 듣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좋은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감사합니다. 언론계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상황을 이루어주셔서 참으로 기쁩니다. 대화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이진호 상무입니다. 네, 정말 오늘 참여하신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들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해마다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것 같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웰케어의 보험 전문사 라이언 사이 씨는 다가오는 내년 의료보험 커버리지에서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자세히 확인해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heck their existing Medicare coverage and their benefits, and also ask and look for different benefit and different plan coming for next year.
조공근 엑소 아틀레스 미주 법인장입니다. 저희 엑소 아틀레트는 그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어르신들의 그 재활 치료와 보행, 그다음에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엑스포에 참석한 300여 명의 시니어들에게는 구디백이 증정되었으며 이날 참가한 의료기관 부스에서도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저희 뭐 광고 들으셨죠? 저희 오늘부터 오후 7시에 라디오 서울 더 늦은 뉴스라고 합니다.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더 늦은 뉴스 진행하시는 송봉우 앵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 저녁 7시에 뉴스를 하게 됐는데, 제 제목을 여러 명이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유지승 앵커께서 제 제목을 발음을 해주실 때 가장 정확하게 발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부터 더 늦은 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도 생소하고 어떤 뉴스예요? 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왜 유지승 앵커가 이제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요 더가 사실은 more의 의미가 아니라 TH 정관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더 늦은 뉴스가 아니라 더 늦은 뉴스인데 가장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 제목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방송되는 시간이 저녁 7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은 뉴스라는 게 약간 좀 중의적인 의미로 제가 이제 만드는 제목인데, 저녁 7시라면 하루를 좀 쓰고 한 우리 모두가 좀 여유를 찾을 권리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듯 뉴스를 대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 좀 찬찬히 풀어서 뉴스를 접하자는 의미로 빠른 그런 뭐 시간이 아니고 조금 늦은 시간에 방송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더 늦은 뉴스, 하지만 좀 시간적인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나서 편안하게 풀어가는 뉴스를 하자,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만든 제목입니다. 보통 저희가 듣던 뉴스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뭐 크게 뉴스가 뭐 달라야 사실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뉴스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뭐랄까 뭐 전달 과정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방송에 대해서 부탁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뭐 일단 그 프로그램은 좀 천천히 해 나가면서 청취자분들과 재미있게 그 차근차근 풀어 나가기로 하고요. 그 한 가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개인적인 인사를 좀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네, 윤정 씨, 지승 씨 오랜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뉴스가 두 분 갈수록 원숙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10월 9일부터 매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부터 매일 오후 7시 진행되는 송봉우의 더 늦은 뉴스,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많은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이른 아침인데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봉우 앵커였습니다. LA시가 LA시 정부가 소유한 상업용 건물에 새 들어있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가 상업용 건물에 세든 스몰 비즈니스 오너 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보조를 해주기로 6일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과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이 상정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트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LA 시정부가 소유한 건물에 세든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 시의회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업용 건물을 리스한 세입자들에 한해 렌트 페이먼을 감면해 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정부 건물을 리스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렌트비를 40%까지 줄여주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이미 렌트비를 모두 납부한 세입자들의 경우 크레딧을 제공받아 앞으로 내야 할 렌트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과 폴 크래코리안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 종료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주민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시 의회의 이번 조처는 사업장에 렌트비가 밀려있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컬럼베이스 데이입니다. 상당수 관공서들이 휴무에 들어갑니다. 일단 우체국 우편물 배달 오늘 하지 않고요. 익스프레스는 합니다. 연방 법원들도 대다수 문을 닫습니다. 은행들도 오늘 하루 영업하지 않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컬럼버스 데이 대신 원주민의 날로 대체한다 각각 선언했죠. 그래서 컬럼버스 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원주민의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도서관 등을 포함한 기관들도 오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늘 쉴 때 같이 쉬던 한 곳만 오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통합교육구입니다. LA 통합교육구 오늘 정상 수업에 들어갑니다. 메트로버스, 열차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열흘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LA와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드디어 $5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1.3센트가 하락하면서 갤런당 $5 99.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도 어제보다 1센트 떨어져 갤런당 $5 83.2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건강 피임도구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모든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매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지만 공립학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일 실리콘밸리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외부 인재를 초청해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는 2023 테크 포럼을 열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해로 5번째인 테크 포럼에는 미국 현지 리더급 개발자와 디자이너, 삼성전자 경영진 등 모두 9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만난 사람들마다 대부분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질문이 아니죠. 대부분의 이야기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다저스 게임 봤어? 정말 어떻게 저도 이렇게 질 수가 있죠? 그것도 커쇼인데. LA 다저스가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2대11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커쇼는 아웃 카운트 딱 하나를 잡는 동안 5실점이나 했죠. 정말 최악의 피칭이었습니다. 클린턴 커쇼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던졌다 라고 딱 얘기를 했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커쇼다. 만약에 4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4차전 선발도 커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1승을 먼저 가져간 애리조나, 아직 기선을 제압당한 LA 다저스 디비전 시리즈 2차전 경기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7분 LA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애리조나 다이먼드백스와 디비전 시리즈 2차전을 펼치게 됩니다. 애리조나는 실질적인 에이스 잭 갤런이 오늘 선발 투수로 나서고요. LA 다저스는 오늘 신인 선수 바비 밀러가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신인 선수가 항상 플레이오프 때 이렇게 또 영웅적인 활약을 펼칠 때가 있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텍사스는 어제 볼티모어를 11대 8로 꺾고 2승 무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미네소타는 휴스턴을 6대 2로 꺾고 1승 1패 승부를 동률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먼저 1승을 거둬간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의 경기는 오늘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LPGA 어센던트 대회에서 김효주 선수가 4라운드 내내 선두를 지킨 압도적인 실력으로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9번 홀 김효주의 롱 퍼팅. 방향을 잘 맞춰 흘러가던 공이 홀컵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김효주가 아쉬움을 삼키던 순간 공이 거짓말처럼 홀컵에 빨려 들어갑니다. 바람의 도움을 받은 행운의 버디로 김효주는 2위 그룹과의 격차를 6타 차로 벌렸습니다. 치고 나서 가는 길이 너무나도 제가 원했던 길이었고, 근데 거기 앞에 딱 멈추는 순간 저게 말이 되나? 저기서 멈출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결국 최종 합계 13언더파를 친 김효주는 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 이후 1년 반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준우승 2번을 포함해 톱10만 8번. 잡힐 듯 잡히지 않던 통산 6승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뭔가 후련해진 것 같고, 그동안 생각했던 아쉬웠던 부분이 오늘로 인해서 조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LPGA 진출 이후 처음으로 시즌 상금 200만 달러를 돌파한 김효주는 LPGA 선수들 가운데 유일한 60대 타수로 평균 타수 1위에 올라 베어 트로피 수상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지난주 유에란에 이어 김효주까지 우승 행렬에 가세하며 이번 시즌 한국 선수의 우승 횟수는 4승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NFL 경기 지난 주말 어제 경기에는 LA 차저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LA 차저스가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차저스, 저스틴 허벌트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LA 램스가 지난주에 이번 주말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일요일 LA 램스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14대 23으로 패했습니다. 홈 경기였는데요. 어제 소파이 스테디움 찾으신 분들 소파이 스테디움 찾으신 분들이 응원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냥 경기장 구경하는 거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LA 램스가 어제 필라델피아에게 14대 23으로 패하면서 시즌 2승 3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LA 램스를 꺾은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개막 후 무패 행진 5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지각 개막했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 동안의 열전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은 종합 4위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YTN입니다. 해외식에서는 대회 기간 감동을 선사한 45개국 선수들과 헌신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이 개최한 세 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과학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디지털 대회였습니다. 세계 신기록 13개와 아시아 신기록 26개, 대회 신기록 97개를 만들어낸 경기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개최국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 200개를 넘게 독식하며 아시아 스포츠 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5년 전 자카르타 대회부터 종합 3위로 밀려난 대한민국 선수단은 2위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안세영과 황선우, 우상혁 등이 1년 뒤 파리에서 시상식 맨 위를 차지할 희망을 품었습니다. 금 42개, 은 59개, 동 89개 등 총 19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행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수준의 편파 판정 시비는 없었고 무난한 대회 운영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엔데믹 시작 이후 47억 아시아인의 첫 거대 축제가 16일간의 열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시아의 젊은이들은 이제 2026년 일본 나고야에서 새로운 만남과 도전을 이어갑니다. 2023년 10월 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